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5월 17일 분데스리가 RB 라이프치 vfB 슈투트가르트. 라이프치히는 최근 브레멘전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하며 2경기 연속 무득점의 답답한 흐름을 보였다. 점유율은 높았으나 박스 침투 빈도는 낮았고 사비 시몬스 MF와 바움가르트너 MF의 포지셔닝도 단조로워 상대 수비에 쉽게 읽혔다. 4-4-2 포메이션에서 오펜다 FW와 셰슈코 FW의 투톱은 여전하지만 중원 조합이 창의성보다는 수비 연계에 치우쳐 있어 공격 전개 유연성이 떨어진다. 특히 클로스터만디 F의 징계 결장은 측면 수비의 취약함을 키우며 루케바디 F와 네데료코비치디 F의 커버 능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최근 수비 불안과 중원 약화는 슈투트가르트의 전방 압박의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슈투트가르트는 아우쿠스부르크전에서 4-0 대승을 거두며 공격 전개와 전방 압박에서 높은 완성도를 입증했다. 훌테마데 FW, PDMF, 운다브 FW의 조합은 포지셔닝과 연계가 안정적이었고 팀의 전체적인 조직력도 좋았다. 4-2-3-1 전형을 유지하면서 좌우 풀백의 전진과 윙어의 공간 침투를 적극 활용해 전환 속도를 끌어올렸다. 위텔슈테트 DF의 오버래핑과 스텐첼 DF의 하프 스페이스 플레이는 전술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운다브 FW의 마무리 능력도 돋보인다. 다만 수비진과 중원의 다수 이탈은 체력 부담과 운영 변수를 동반하지만 남은 자원들의 폼이 안정적인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력은 기대할 수 있다. 결론. 라이프치히는 홈 이점을 안고 있지만 중원과 수비진의 잇따른 결장으로 정상적인 전력 발휘가 어렵다. 창의적인 전개가 줄고 수비 조직력도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슈투트가르트의 측면 공략과 전방 압박은 라이프치히의 약점을 직접적으로 노릴 수 있다. 슈투트가르트는 수비진 결장이 변수지만 상승세에 있는 전방 조합과 빠른 전환 속도로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경기 흐름상 슈투트가르트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확률이 높다. 배팅 제한. 일반 슈투트가르트 승. 핸디캡 -1.0 슈투트가르트 승. 언더오버 2.5 언더. 5월 17일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홀슈타인. 도르트문트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의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바르셀로나, 레버쿠젠, 바이에른을 상대로도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4-3-3 변형 전술을 기반으로 기라시 FW와 아데에미 FW의 전방 스위칭이 역습 전개의 중심축이며 브란트 MF와 그로스 MF의 중원 조율도 공격의 흐름을 뒷받침했다. 좌우 풀백인 벤세바이니디 F, 라이어슨디 F의 오버래핑과 중앙 침투 빈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평균 득점은 3.4골로 뛰어나다. 다만 슐로터베크 DF와 베이어 FW의 부상은 수비 조합에 부담을 주고 크로스의 결장으로 중원의 안정감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 홀슈타인 킬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선전 중이지만 프라이부르크전 패배에서 수비 라인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 5-3-2 전형을 통해 빠른 전환 공격을 구사하지만 중원에서의 볼 운반과 측면 스위칭 대응이 느려 수비 조직력에 균열이 있다. 마치노 FW와 베른하르손 FW의 전방 침투는 날카롭지만 중원 퀄리티 차이로 인해 도르트문트의 압박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이다. 에라스 MF, 코멘다디 F, 네키치디 F, 클라이네 -베켈디 F, 켈라티디 F, 기고비치 MF 등의 대거 이탈은 뎁스와 조직력 모두에 치명적이다. 결론. 도르트문트는 최근 전방 전개와 중앙 침투에서 리그 최상위 수준의 완성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홈에서의 득점력도 강하다. 반면 킬은 수비진의 다수 결장과 조직적 허점을 보이고 있어 도르트문트의 높은 템포 공격에 견디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킬도 역습에선 일정 수준의 위협을 가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주도권은 도르트문트가 쥘 가능성이 높다. 배팅 제한. 일반 도르트문트 승. 핸디캡 -1.0 도르트문트 승. 언더오버 2.5. 5월 17일 분데스리가 TSG 1899 호펜하임 바이에른 미넨. 호펜하임은 최근 4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며 수비 조직력 붕괴와 낮은 결정력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볼프스부르크전 2-2 무승부는 수비 집중력 부족으로 인한 결과였으며 좌우 측면 공간과 세컨볼 대응력이 떨어진다. 크라마리치 FW는 꾸준히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 공격진의 완성도는 낮다.
3-5-2 시스템에서 중원 강화를 시도하나 스타흐의 MF와 카데라베크 DF 라인의 간격 조율은 느슨하고 측면 크로스 대응이 취약하다. 결정적으로 오잔 카박 DF, 프레멜 MF, 사마세쿠 MF, 오르반 FW 등 핵심 자원의 대거 이탈은 전력 공백을 키우며 수비라인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바이에른 미넨은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중이다. 웨넨글라트 바흐전 2-0 승리에서는 올리세 FW, 코망 FW, 케인 FW를 중심으로 한 전방 공격이 효과적이었고 중원 조율을 맡은 키미 MF와 고레츠카 MF의 역할도 인상적이었다. 4-2-3-1 포메이션 내에서 좌우 돌파와 중앙 침투를 병행하며 케인의 결정력은 여전히 팀 공격의 중심축이다. 김민재 DF, 무시알라 MF, 데이비스 DF의 이탈이 있지만 다이어 DF, 스타니시치 DF 등의 로테이션 자원이 안정적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수비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 결론. 호펜하임은 핵심 자원 결장과 낮은 수비 집중력으로 인해 미넨의 직선적 공격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넨은 전방 삼각 편성과 점유 기반 운영으로 경기를 주도할 수 있으며 수비 라인도 안정적인 대체 자원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최근 양 팀의 경기력과 결장 상황을 고려하면 바이에른 미넨의 안정적인 승리가 유력하며 수비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타득점보다는 실속 있는 득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배팅 제한. 일반 바이에른 미넨 승. 핸디캡 1.0 바이에른 미넨 승. 언더오버 3.5 언더. 5월 17일 분데스리가 FC 하이덴하임 SV 베르더 브레멘. 하이덴하임은 최근 우니온 베를린을 상대로 3-0 완승을 거두며 후반기 들어 전술 완성도와 수비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베크 AMF와 바너 AMF의 이선 유기적인 움직임은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었고 피어링거 FW와의 연계도 효율적이었다. 도르시 MF와 셰프너 MF는 중원 압박과 패스 차단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양 윙백 크레치 EMF, 트라오레 DF의 전진성도 공격 전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다만 주전 골키퍼 밀러지 K의 결장은 불안 요소이며 콘테 FW의 시즌 아웃으로 공격 로테이션도 좁아졌다. 베르더 브레멘은 최근 라이프치히전에서 0-0 무승부를 거두며 수비 밸런스는 개선된 반면 공격 전개는 여전히 단조롭다. 슈미트 MF, 슈타게 MF의 중원 수비력은 준수하나 득점 루트의 제한성과 독슈 FW의 고립은 반복되고 있다. 300 수비는 유기적이지만 스피드 대응과 압박 회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앙 돌파가 부족한 전술은 하이덴하임의 강한 중원 압박의 약점이 될 수 있다. 주전 골키퍼 채터러지 K와 브루크 FW의 결장은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원정에서의 약한 공격력도 부담 요소다. 결론. 하이덴하임은 홈 경기에서의 강한 수비 집중력과 전방 연계 완성도를 기반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브레멘은 최근 3경기 무득점이라는 심각한 득점력 저하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전 자원의 결장도 뚜렷한 전력 손실로 이어진다. 양팀 모두 수비적인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첩전이 예상되며 홈팀 하이덴하임이 집중력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공산이 크다. 배팅 제한. 일반 하이덴하임 승. 핸디캡 -1.0 하이덴하임 승. 언더오버 2.5 언더. 5월 17일 분데스리가 SC 프라이부르크 프랑크푸르트. 프라이부르크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의 상승세를 기록하며 후반기 흐름을 장악 중이다. 특히 원정에서 레버쿠젠, 볼프스부르크, 글라트바흐 등을 연파하며 안정적인 역습 구조와 경기 후반 집중력을 갖춘 팀으로 변모했다. 4-2-3-1 포메이션 중심으로 에게 슈타인 MF-오스터하게 MF의 중원이 안정적이고 또한 RW-그리포 LW 측면 조합이 빠른 전환과 드리블 돌파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아다무 FW는 최근 연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교체로 회러 FW도 활용도가 높다. 오구부스 DF, 키레레 MF의 결장은 있지만 대체자 만잠비 MF의 특정과 귄터 DF의 로테이션 활용은 긍정적이다.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로 무패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력 편차가 크다. 상파울리전에서 전반은 압도했으나 후반 수비 붕괴로 2-2 무승부에 그쳤다. 3-4-2-1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하며 라르손 MF-스키리 MF가 중원을 지탱하고 크리스텐센 RWB-브라운 LWB의 측면 전진이 활발하다. 에키티케 FW의 침투와 바오의 IM, 크나우프 AM의 찬스 메이킹이 핵심이나 기복이 심하다. 투타 DF, 괴체 MF,
산투스 GK의 결장은 수비 안정성과 중원 리더십을 떨어뜨리며 후반 집중력 저하와 연결된다. 결론. 프라이부르크는 공격적으로 다양한 루트를 구축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프랑크푸르트 역시 득점 루트는 살아있는 상태다. 다만 후반 수비 집중력 문제는 프랑크푸르트의 주요 약점이며 양팀 모두 활발한 공격 전개를 보이기에 난타전 양상이 예상된다. 그러나 양쪽 모두 최근 흐름에서 쉽게 무너지는 모습은 없어 무승부 가능성이 높고 득점은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1.0 프랑크푸르트 승. 언더오버 2.5버. 5월 17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 우니온 베를린. 아우크스부르크. 최근 슈투트가르트전 0-4 대패로 분위기가 최저점을 찍었다. SNDFW의 퇴장 이후 공격력은 사실상 마비됐고 수비 라인은 집중력 붕괴로 무너졌다. 이전에도 키엘전 1-3, 레버쿠젠전 0-2 패배를 포함해 3연패를 당하는 등 경기력 전반이 하락세다. 3-4-2-1 전형을 유지하나 수비 라인이 너무 내려앉아 압박 타이밍이 엇갈리고 야키치 DMF, 오니에카 DMF의 수비 커버도 불안정하다. SND의 징계 결장에 더해 울프, 옌센, 베리샤 등 주전급들의 연쇄 부상으로 전력 누수가 뚜렷하다. 우니온 베를린. 직전 하이덴하임전에서 0-3 완패를 당하며 수비와 조직력에서 심각한 불안을 드러냈다. 베스트 11을 가동했음에도 미드필드 라인이 붕괴됐고 라인 간격 유지는 실종 상태였다.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지만 측면 전환 대응과 미드필더진의 커버 범위가 좁다. 공격진에선 이릭 FW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리에치치 FW와 홀러바흐 FW는 마무리에서 신뢰를 주지 못한다. 레이테디 F, 정우영 MF, 캠레인 MF, 스코프 FW 등의 결장으로 수비와 중원의 동시 공백이 발생한 점도 치명적이다. 결론. 양팀 모두 전력 누수와 경기력 저하로 부진의 늪에 빠져 있으며 이번 맞대결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아우크스부르크는 홈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으나 전방 결정력과 수비 조직력에서 불안이 크고 우니온 베를린은 원정에서 매우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득점 기대값이 낮으며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기보다는 실점 방지에 초점을 맞춘 신중한 전개가 예상된다. 배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1.0 오니온 베를린 승. 언더오버 2.5 언더. 5월 17일 분데스리가 마인츠 레버쿠젠. 마인츠. 보움전에서 4-1 대승을 거두며 흐름 반전에 성공했지만 이전 5경기 흐름에서 기복은 여전하다. 기본 전형은 3-4-2-1로 부르카르트 FW의 침투에 의존하는 구조다. 네벨 MF, 이재성 MF의 활동량은 장점이나 다 코스타디 F, 벨디 F로 구성된 수비 라인의 스피드가 떨어져 레버쿠젠의 측면 역습에 취약할 수 있다. 무에네디 F, 카치디 F의 오버래핑도 크로스는 위협적이나 수비 전환이 늦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골키퍼 젠트너지 K를 포함한 다수의 수비형 미드필더 이탈로 인해 전반적인 중원 장악력과 후반 압박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레버쿠젠. 도르트문트전 2-4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전 4경기 연속 무패 및 평균 2골 이상 득점을 유지하고 있다. 전형은 3-4-2-1로 프림퐁디 F, 그리말도디 F의 동시 전진 배치와 비르체 MF의 하프 스페이스 전개가 핵심이다. 차카 MF, 안드리 MF가 중원에서의 안정감을 제공하며 위르츠 -아들리 -스텔라 FW 라인의 유기적 움직임은 마인츠의 느린 수비와 맞물려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결장자는 있으나 모두 주전급 영향이 낮고 슈크 FW, 호프만 MF 등 교체 자원도 풍부하다. 결론. 마인츠는 홈에서의 꾸준한 득점력을 보이지만 수비적 불안과 후반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다. 레버쿠젠은 전방 압박과 공격 전개 속도에서 명확히 우위에 있으며 마인츠의 300 라인을 빠르게 공략할 수 있는 전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체력 및 전술적인 완성도 면에서도 레버쿠젠이 한 수 위로 평가되며 실리적 운영을 통해 승점 3점을 챙길 공산이 크다. 배팅 제한. 일반 레버쿠젠 승. 핸디캡 -1.0 레버쿠젠 승. 언더오버 2.5 언더. 5월 17일 분데스리가 메넨글라트바흐 VfL 볼프스부르크. 메넨글라트바흐. 바이에른 뮌헨전 0-2 패배로 4연패 수렁에 빠졌고 최근 5경기 1무 4패라는 참담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비 조직력은 사실상 붕괴 상태로 연속 3경기 3실점 이상을 허용 중이다. 클라인디엔스트 FW와 하크 FW의 활동량은 의미 있으나 박스 내 마무리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바이그램 F,
라이너드 F 등 중원과 수비 핵심 자원의 기동력 저하로 인해 전체적인 라인 간격 유지에 실패하고 있다. 전술적으로 4-5-1을 고수하지만 중원 커버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세컨드볼 장악과 전환 속도 모두 열세다. 볼프스부르크 호펜하임전 2-2 무승부에서 전반적으로 주도권을 잡고도 후반 집중력 부족으로 승리를 놓쳤다. 이전 도르트문트전 0-4 참패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가장 큰 문제는 수비 집중력으로 경기 후반 체력 저하가 심각하다. 빈 FW의 제공권과 아모우라 FW의 드리블 돌파는 공격의 핵심이지만 이선 지원이 부족해 득점 전개가 매끄럽지 않다. 4-5-1 전형 하에서 좌우 풀백의 커버 타이밍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결론. 양팀 모두 경기력 부진과 수비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메넨글라트바흐는 중원 조율과 수비 전환에서 조직력이 무너지고 있고 볼프스부르크는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한 실점이 반복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다득점 흐름보다는 체력과 전술 미완성 문제로 인해 승부를 쉽게 가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결국 지루한 경기 끝 무승부가 유력하다. 배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1.0 볼프스부르크 승. 언더오버 2.5 언더. 5월 17일 분데스리가 FC 장크트 파울리 VFL 보험. 상파울리. 3-4-2-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전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부칼파 MF, 스미스 MF, 사리아카스 DF가 중원 및 측면 전개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포라얀 FW의 득점력이 낮고 중원 조합의 세밀함도 떨어져 공격 완성도는 제한적이다. 특히 리츠카드 F, 트로이디 F의 측면 커버 범위가 좁아 수비 전환 시 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최근 5경기 1승 3무 1패로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실속은 부족하다. 보험. 마인츠전 1-4 완패는 수비 조직력 붕괴의 상징적인 사례였다. 오르데츠 DF, 오에르만디 F의 위치 선정 실패와 중원 간격 조율 실패로 인해 상대 역습에 무방비했다. 보아두 FW- 마수라스 FW 투톱은 위협적이지 않았고 전체 슈팅 중 일선 비율이 낮은 것도 이를 방증한다. 3-5-2 포메이션 하의 롱볼 전개는 실효성이 낮으며 최근 5경기 2무 3패로 기세 역시 좋지 않다. 결론. 상파울리는 다수의 부상자가 있음에도 홈 전환 속도와 전방 압박 강도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보움은 수비 조직의 붕괴와 중원 압박력 저하로 인해 전체적인 경기력 유지가 어렵다. 하지만 양팀 모두 전방 결정력 부족과 교체 자원 부재로 인해 극적인 전개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배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1.0 보험승. 언더오버 2.5 언더. 5월 18일 잉글랜드 FA컵 크리스탈 팰리스 맨체스터 시티. 크리스탈 팰리스.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리그와 FA컵에서 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에제 AMF는 최근 4경기 5골로 절정의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사르 FW, 마테타 FW와 함께 전방에서 높은 결정력을 자랑한다. 글라스너 감독은 3-4-2-1 포메이션을 활용해 빠른 전환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며 핸더슨 GK, 라크루아 DF, KDF의 센터라인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원은 후지스 MF와 워튼 MF가 중심이나 워튼은 발목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확실해 카마다 AMF 기용 시 중원 밸런스에 다소 흔들림이 예상된다. 윙백들의 수비 기여도는 맨시티의 측면 공략에 대한 주요 대응 수단이 될 전망이다. 맨체스터 시티. 맨시티는 사우샘프턴전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하며 창의력 부족 문제를 드러냈다. 최근 3연승 흐름은 유지 중이나 강팀과의 경기에서 검증이 필요하다. 오라일리 MF는 FA컵에서 3골 2도움으로 측면 풀백 역할에서 활약 중이며 데 브라위너 AMF는 여전히 중원의 핵심이다. 전방은 도쿠 FW, 마르무시 FW, 홀란드 FW 조합이 유력하며 중원은 베르나르도 MF, 코바시치 MF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로드리 MF와 아케디 F, 스톤스 DF의 결장은 중원 안정성과 수비력에 큰 공백을 야기하며 이로 인해 수비 라인이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이는 팰리스의 역습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결론. 크리스탈 팰리스는 에제 AMF와 사르 FW를 중심으로 빠른 전환과 강한 전방 압박으로 시티의 수비진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 맨시티는 데 브라위너 AMF를 중심으로 한 중원 장악과 점유율 유지 전략을 구사할 전망이나 로드리의 부재로 인해 중원 연결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수비 불안 요소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경기 주도권은 맨시티가 쥘 가능성이 크며 낮은 득점 페이스 속에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배팅 제한. 일반 맨체스터 시티 승.
핸디캡 1.0 맨체스터 시티 승. 언더오버 2.5 언더. 5월 18일 세리에 A 제노아 CFC 아탈란타. 제노아. 최근 5경기에서 2무 3패로 부진하며 나폴리전이 -2무 외엔 모두 승점 확보에 실패했다. 전개 속도는 느리고 공격 창의성도 결여된 상황이다. 특히 마시니 MF, 프렌드럽 MF의 중원 조합은 안정적이나 피나몬티 FW와 비티냐 FW의 결정력은 저조하다. 측면 전개를 통한 공격 의존도가 크지만 사벨리디 F와 노턴 마이너스 커피디 F의 크로스 정확도와 수비 복귀 타이밍엔 여전히 허점이 있다. 4-2-3-1 기반 전술이지만 미드필더와 공격 간 간격이 넓어 연계 흐름이 끊기며 롱볼 중심의 단조로운 전개가 반복되고 있다. 세트피스 외에는 뚜렷한 공격 루트가 없고 최근 부상자 증가로 후반 조커 카드 활용도 제한적이다. 아탈란타. 최근 리그 5경기 4승 1무. 로마전 2-1승, 몬차전 4-0 승리로 리그 3위 경쟁에 탄력을 받고 있다. 데 케텔라르 MF-루크만 FW-파샬리치 MF로 구성된 이선의 연계 능력과 전환 속도는 리그 상위권이다. 수비에서도 짐시티 DF와 콜라시나츠 DF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조직력 저하가 크지 않다. 기본 전형은 3-4-2-1이지만 차파코스타 DF-벨라노바 DF 윙백의 전진과태 룬 MF, 에데르송 MF의 중원 커버를 통해 3-2-5 전환도 자유롭다. 최근 경기에서도 루크만의 박스 침투와 자파코스타의 크로스 정확도는 위력적이었다. 결론. 아탈란타는 전술 완성도와 흐름 모두에서 제노아보다 우위다. 제노아는 부상과 창의력 부족, 전개 속도의 문제로 아탈란타의 전방 압박과 수적 우위에 밀릴 공산이 크다. 수비 누수가 있지만 아탈란타의 다이내믹한 이선 전개는 제노아의 수비 밸런스를 흔들기에 충분하다. 배팅 제한. 일반 아탈란타 승. 핸디캡 1.0 무승부. 언더오버 2.5 언더. 5월 18일 리그왕 RC 랑스 AS 모나코. 랑스. 랑스는 최근 툴루즈전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패는 끊었지만 경기력은 여전히 답답하다. 오세르 전형 -4, 랭스 전형 -1 완패에 이어 공격 마무리 단계에서의 효율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 삼성 구성인 맨디 MF-L, 아이나우이 MF-디우프 MF는 탈압박에 집중하나 측면 편중 전개로 인해 중앙 연결이 끊기고 있다. 코얄리프 FW, 사이드 FW의 활동 반경은 넓지만 결정력 부족이 치명적이며 공수 전환 시 크로스 의존도 높은 공격 방식은 역습에 취약하다. 골키퍼 코피지케의 부상으로 인해 수비 안정성도 크게 흔들리고 있고 대체자인 라이언즈 K은 수비 통솔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모나코. 모나코는 최근 리옹전 2-0 승리를 포함해 3승 2무로 무패 흐름을 유지 중이다. 미나미노 MF-아클리우슈 MF의 조합은 최근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기동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전방의 엠볼로 FW-비에레트 FW 조합은 포스트와 침투를 모두 수행할 수 있고 중원의 자카리아 MF-카마라 MF는 공수 밸런스를 확실히 잡아주고 있다. 캐러디 F-신고디 F의 측면 수비도 안정적이며 후방 빌드업과 프레싱 전환 모두 완성도 높은 운영을 보인다. 발로권 FW, 골로빈 MF, 무스라티 MF의 결장이 아쉽지만 전력 공백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로테이션의 질이 높다. 결론. 랑스는 공수 연결, 결정력, 수비 안정성 모두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주전 대거 결장으로 인해 전력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모나코는 공수 밸런스와 전방 조합의 효율성에서 랑스를 압도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 흐름도 매우 안정적이다. 전술적 완성도와 수비 집중력, 교체 자원의 경쟁력까지 고려할 때 모나코의 우위는 명확하다. 저득점 흐름 속에 모나코의 깔끔한 승리가 유력하다. 배팅 제한. 일반 모나코 승. 핸디캡 1.0 모나코 승. 언더오버 2.5 언더. 5월 18일 리그왕 릴, OSC 스타드 트랭스. 릴. 릴은 직전 브레스트전에서 0-2로 패하며 4경기 연속 무패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 이전 경기들에서는 오세르전 3-1 승리, 앙제전 2-0 승리처럼 공격 전개가 활발했지만 브레스트전에서는 24개의 슈팅에도 무득점으로 고전했다. 조너선 데이비드 FW의 결정력과 하랄드 손 MF의 기동력이 핵심이며 좌측 라인은 바커 LB-이즈 마일리 조합이 넓게 커버한다. 카벨라 MF는 후반 교체로 창의적 전개에 기여하지만 전반적으로 마무리 정밀도에서 불안정함이 존재한다. 수비 전환이 느린 메니에르 RB의 수비 부담도 변수다. 특히 제그로바 FW, 티아고 산투스 RB,
음바페 MF의 부상 이탈로 인해 측면 전개와 수비 밸런스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랭스는 생태 티엔전 0-2 패배를 포함해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이라는 극심한 골 가뭄을 겪고 있다. 전반 3분 만의 실점 이후 분위기를 반전하지 못했고 후반엔 교체 카드가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디아콘 FW의 부상까지 겹치며 전력 운용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아콩 MF- 아탕 가나 MF가 중원을 구성하나 압박 강도가 약하고 풀백 세킨의 RB- 아키 MLB 조합 역시 수비 커버에 취약하다. 측면 공격은 이토 FW- 나카무라 FW에 의존하지만 중앙 공격은 단조롭고 조던 FW는 공중볼 경합에서 영향력이 미미하다. 다라미 FW, 카드라 FW, 포판 IMF의 결장으로 인해 전술 다양성 및 측면 공격 루트가 제한되며 후반 교체 카드도 부족한 상황이다. 결론. 릴은 직전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슈팅 생산력을 보이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는 안정적인 수비 운영으로 랭스의 무득점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랭스는 최근 경기력에서 공수 모두 조직력이 떨어지고 특히 공격 자원들의 이탈로 인해 득점 루트가 단조롭다. 밀집 수비를 중심으로 무실점 방어를 시도하겠지만 릴의 공격 압박을 끝까지 버티기엔 역부족이다. 릴의 한 골 차 승리와 함께 저득점 경기가 유력하다. 배팅 제한. 일반 릴승. 핸디캡 -1.0 무승부. 언더오버 2.5 언더. 5월 18일 리그왕 올랭피크 리옹 앙제. 리옹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로 기복이 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랑스일 -2, 모나코 0- 이전 연패에서는 중원 장악 실패와 수비 조직력 붕괴가 결정적인 페인으로 작용했다. 마티치 MF- 베레투 MF- 테스만 MF 조합은 점유율 확보에 실패하며 압박에 시달렸고 라카제트 FW- 포파나 FW의 전방 조합은 박스 근처에서 완전히 고립됐다. 알마다 MF를 중심으로 한볼 전개는 과도한 수직 전개로 인해 템포 조절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수비에서는 풀백의 복귀 속도 한계, 센터백 조합의 라인 조율 문제 등이 겹치며 실점 위험이 상존한다. 누아마 FW와 톨리소 MF의 결장 역시 전력 누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체력 저하에 따른 후반 집중력 약화가 지속되고 있다. 앙제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낭트전과 스트라스부르전에서 연속 승리를 거두며 반등에 성공했다. 알레비나 FW-르폴 FW의 투톱은 높은 활동량과 유기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전방에서 활력을 제공하며 르폴은 최근 2경기 연속골로 상승세다. 전술적으로는 4-5-1을 기반으로 하지만 수비시 4-4-2 형태로 빠르게 재정비하며 한인디 F-아르쿠스 DF의 풀백 조합이 측면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골키퍼 포파나지케의 선방 능력도 안정적인 수비 운영의 밑바탕이다. 다만 벨케블라 MF, 아올로 MF, 반바 FW 등 핵심 자원의 대거 결장은 중원 체력 소모와 교체 카드 부족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결론. 리옹은 홈에서 경기를 치르지만 최근 경기력 저하와 수비 불안, 중원 전개 문제로 인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알마다 MF- 베레투 MF의 활약 여부가 관건이나 체력 문제와 후방 리스크는 분명하다. 반면 앙제는 수비 집중도와 전환 속도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며 무리한 점유율 경쟁 대신 실리 위주의 운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득점보다는 실점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질 경기 흐름 속에서 무득점 또는 1-1의 결과가 유력하다. 배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1.0 앙제승. 언더오버 2.5 언더. 5월 18일 리그왕 올림피크 마르세유 스타드렌. 마르세유는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 총 13득점을 기록하며 강한 공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9일이 FW의 멀티골을 포함한 전방 생산성과 라비오 MF- 호이비에르 MF 조합의 중원 컨트롤, 그린우드 FW의 측면 침투가 큰 힘이 되고 있다. 4-2-3-1 포메이션 속에서 무릴 로알비와 라우의 오버래핑, 발레르디 12- 코르넬리우스 12 조합의 수비 안정도 인상적이다. 9일이 FW의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이선이 침투하는 구조는 공격에서 효과적이며 그린우드 FW와 라비오 MF의 유기적 움직임이 전방 압박을 강화한다. 스타드 렌은 최근 니스전 2-0 승리 포함 5경기에서 3승 2패로 성과를 내고 있다. 아르노 칼리무엔도 FW의 결정력과 알마이너스타마리 FW의 측면 침투가 위협적이며 5-1 대승을 거둔 르 아브르전은 공격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블라스 MF-마투시와 MF가 중원의 균형을 잡고 있고 좌우 풀백인 자케디 F-트루페르 LB가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중앙 수비의 브라시에르 12-루 52는 다소 불안하지만 브리스 삼바지 K가 수문장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결론. 마르세유는 최근 꾸준한 득점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흐름이나 블랑코지 K-베나세르 MF의 이탈로 인해 수비 전환과 중원의 창의성에서 약점을 노출할 수 있다. 반면 렌은 점유율 싸움보다는 철저한 수비 라인을 기반으로 역습에 집중할 전망이며 칼리무엔도 FW-R 타마리 FW의 빠른 전진 전개가 마르세유의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다. 양팀 모두 한계 요소가 뚜렷한 상황에서 경기 흐름은 전반 탐색전 이후 후반에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배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1.0 렌승. 언더오버 2.5 언더. 5월 18일 리그왕 FC 낭트 몽펠리에. 낭트는 최근 4경기 연속 무승에 머무르며 공격력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오세르전 1-1 무승부에서도 루이 루루 FW의 교체골로 간신히 승점을 챙겼지만 공격진의 창의성과 마무리는 여전히 미흡하다. 5-3-2 포메이션 하에서 수비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으며 카스텔레토 12- 제제 12- 팔로아 12의 3백과 치리벨라 CM-아우 구스토 CM 중원 조합은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시몬 FW-아블린 FW의 전방 듀오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위협을 거의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공격 전개는 단조롭고 정교함이 떨어진다. 엘리아 FW, 소우 12의 부상 공백은 일부 전개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수비 조직력은 큰 문제가 없다. 몽펠리에는 최근 5연패를 포함해 극심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PSG전 1-4 패배는 수비와 중원 붕괴를 고스란히 드러낸 경기였다. 5-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팩3의 오메라지치 12, 무안가 12, 민카렐리 12는 모두 경험 부족으로 안정적인 수비 운영이 어렵고 중원의 조타르드 CM-페리 CM는 활동 반경과 전환 속도 모두 저조하다. 은진굴라 FW-파야드 FW의 전방은 투지는 있으나 고립된 상태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결장자 역시 사냥 12, 델로르 FW, 막시모비치 12, 페이즈 FW, 줄리앙 12 등 대거 발생해 수비 라인이 붕괴 상태이며 교체 투입되는 카즈리 FW, 사바니의 CM도 체력 부담이 커 뚜렷한 반전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결론. 낭트는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몽펠리에의 허약한 수비를 상대로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결정력 부족과 패턴 전개의 단조로움은 득점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한계로 작용한다. 반면 몽펠리에는 수비 집중력 저하와 전방 고립 현상 속에 승점을 따내기 어려운 흐름이다. 다만 낭트 역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에는 공격력에서 부족함이 있어 무득점 또는 한 골 싸움의 지루한 경기 양상이 유력하다. 배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1.0 몽펠리에 승. 언더오버 2.5 언더. 5월 18일 리그왕 오지시니스 스타드 브레스트. 리스는 최근 렌 원정에서 0-2로 패했으며 경기 내용 면에서도 중원 장악력 부족과 전방 압박 약화가 두드러졌다. 부다우 MF와 로사리오 MF가 중원 싸움에서 밀리며 세컨볼 대응이 어려웠고 공격도 부안하니 FW의 단독 돌파에만 의존했다. 기존의 수비적 운영으로 PSG와 랭스를 잡은 저력이 있었지만 최근 경기력은 내림세다. 3-5-2 포메이션의 틀은 유지되나 계산 FW과 부안하니 FW 간의 연계는 끊겨있고 산송 MF의 킥력 의존도도 높아 전술 다양성이 부족하다. 수비 전환 시 500의 간격도 불안해 전반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진다. 브레스트는 직전 릴과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하며 반등 흐름을 이어갔다. 아조르크 FW의 포스트 플레이와 둠비 IMF의 중거리 슛, 라지 FW의 측면 돌파가 효과적이었고 빠른 압박 전환으로 세컨볼을 장악하며 안정적인 빌드업을 이끌었다. 4-3-3 포메이션은 카마라 MF와 마그네티 MF의 수비형 미드필더 조합을 중심으로 측면에서 델 카스티오 FW와 라지 FW가 활약하고 아조르크 FW는 연계형 스트라이커로 활용된다. 수비진은 랄라디 F, 하이다라디 F의 1대1 대응력이 강점이며 골키퍼 비조지 K의 선방도 안정적인 뒷받침을 한다. 결장자는 많지만 대부분 로테이션 자원으로 주전 라인에는 큰 영향이 없다. 결론. 리스는 수비와 중원 핵심 자원들의 이탈로 경기 운영의 안정성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중원의 압박과 공격 연계에 있어 확실한 옵션이 부족해졌다.
반면 브레스트는 아조르크 FW를 중심으로 한 연계 플레이와 이선의 중거리 위협, 세컨볼 장악 등에서 우위를 보이며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조직력에서 브레스트가 앞서며 니스의 홈 이점을 감안해도 전력 균형이 팽팽하다. 무승부와 저득점 가능성이 높다. 배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1.0 브레스트 승. 언더오버 2.5 언더. 5월 18일 리그왕 파리 생제르맹 AJ 오세르. PSG는 몽펠리에전 4-1 승리로 분위기를 반등시켰으며 곤살로 하무스 FW의 멀티골과 이강인 MF-자이르 MLMF의 중원 조율이 팀의 에너지 흐름을 완전히 회복시켰다. 최근 니스 스트라스부르에게 연패를 당했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포메이션은 3-4-3을 기반으로 하며 바르콜라 FW- 하무스 FW- 이강인 MF의 공격 트리오는 좌우 침투와 전방 압박의 중심축이다. 수비는 루카스 에르난데스 DF- 베랄도 DF의 조합이 운영되며 아르나우 테나스 GK의 안정적인 골키핑도 긍정적이다. 결장자는 킴펜베디 F 한 명으로 전력 누수는 제한적이다. 오세르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하향세다. 낭트와의 경기에서 페랭 MF의 중거리포로 앞서갔지만 후반 수비 집중력 부족으로 동점을 허용하며 무승부에 그쳤다. 전체적인 운영은 5-4-1 기반으로 수비 라인을 단단히 내리는 전략이며 시나이오코 FW가 전방에서 고립된 역습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중원의 마센고 MF, 트라오레 MF는 피지컬 강점은 있으나 속도감 있는 전개에 취약하고 수비 마이너스 공격 전환 시 라인 간격이 자주 벌어진다. 다누 IMF, 쿨리발리 FW의 부상으로 인한 전방 자원 결손도 후반 체력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론. PSG는 현재 경기력, 중원 지배력, 전방 침투 모두에서 오세르를 압도하고 있으며 최근 회복세에 접어든 흐름 속에 이강인 MF- 하무스 FW- 자이르 MLMF의 유기적 움직임이 오세르의 좁은 수비 블록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오세르는 전방 압박에 대응할 탈압박 구조가 미흡하고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경기 운영이 어렵다. 다득점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PSG가 점유율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승리를 택할 것으로 보이며 라인을 내리고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언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배팅 제한. 일반 PSG 승. 핸디캡 -1.0 무승부. 언더오버 3.5 언더. 5월 18일 리그왕 AS 생테티엔 툴루즈. 생테티엔은 랭스전에서 2-0으로 승리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지만 그 이전 두 경기에서 연달아 1-3 패배를 기록하며 수비 조직력 문제를 노출했다. 포백 조합의 스페이싱과 트랜지션이 엉망이며 컷백과 세컨볼 대응에 취약하다. 에콰 MF-무 에페크 MF의 중원은 활동량은 많지만 간격 유지가 불안하고 페트로트 12-나데 12 센터백 조합은 롱볼 대응이 미흡하다. 전방은 다비타 슈빌리 FW, 와디 FW, 카르도나 FW가 결정력 있는 장면을 만들 수 있으나 전개가 단조롭고 역습 한 방에 의존하는 성향이 짙다. 전체적으로 점유율 축구보다는 수비 후 역습에 치중된 스타일이다. 툴루즈는 랑스와 1-1로 비기며 안정적인 전개를 보였다. 중원의 시에로 MF- 카세레스 MF가 밸런스를 잘 유지하며 도눔 FW, 킹 FW, 마그리 FW의 이선 침투가 간결하게 이어졌다. 특히 아브클랄 FW가 고보호 MF의 교체 투입 이후 공격 전개에 활력이 생겼고 전반적인 경기력이 꾸준하다. 3-4-2-1 포메이션에서의 유동적인 라인 운영과 캉보 12- 맥켄지 12- 시디베 12 수비 조합은 박스 안 집중 수비에 강점을 보인다. 니콜라이센 12와 슈미트 MF의 결장은 아쉽지만 대체 자원들이 무실점 경기를 이끈 바 있어 전력 공백은 최소화됐다. 세트피스에서의 공중볼 경합이 중요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 생테티엔은 수비 불안과 단조로운 전개로 인해 전체적인 경기 주도력이 떨어진다. 반면 툴루즈는 중원 안정성과 역습 전개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흐름도 안정적이다. 양팀 모두 마무리에서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만큼 득점보다는 수비 중심의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툴루즈가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지만 원정이라는 점과 생테티엔의 간헐적인 전방 압박을 고려하면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반적인 흐름은 저득점 양상의 팍빈 경기로 예측된다. 배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1.0 툴루즈 승. 언더오버 2.5 언더. 5월 18일 리그왕 RC 스트라스부르 르하브르. 스트라스부르는 최근 니스,
생테티엔,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3연승을 거두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기본 전형은 3-4-2-1이며 바르코 LWB와 디우쿠레시비의 전진성이 빌드업을 주도하고 있다. 중원에서는 DRMF-산토스 MF 조합이 기술과 피지컬의 균형을 맞추며 안정적인 연결을 보여준다. 파크와 FW-아모 아메아오 FW 투톱은 빠른 전환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자주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선 측면 오버래핑과 숫자 우위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패턴이 자주 나타났다. 다만 롱볼 대응과 수비 전환에서의 간격 조절은 여전히 불안 요소다. 에메가 FW, 사이 FW 결장으로 인해 공격 자원 폭이 좁아지며 크로스 중심의 전개가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르 아브르는 최근 5경기 3패로 하락세에 있으며 마르세유전 1-3 패배에서는 수비 집중력 부족과 중원의 연결 부재가 뚜렷했다. 수마레 FW-카시미르 FW가 역습의 축이지만 미드필드 연결이 단절되며 효과적인 전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고 RB-발로 투레엘비 측면 수비의 커버 능력도 떨어지며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2실점 이상을 허용한 수비 조직력은 리스크다. 포메이션은 4-3-3이지만 수비 중심 운영이 두드러지고 전방 압박보다는 후방 블록 유지에 치중하고 있다. 공격 자원인 코카 FW, 로그보 FW의 부재는 득점력 저하의 핵심 원인이며 아이오 FW의 노련함만으로는 빠른 템포의 상대 수비를 공략하기 어렵다. 결론. 스트라스부르는 전술 완성도, 빌드업 속도, 중원 장악력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르 아브르를 앞선다. 홈에서는 적극적인 전개와 공간 침투를 통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으며 르 아브르의 수비 붕괴 패턴을 고려하면 초반부터 경기를 이끌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격 자원 결장으로 인해 다득점보다는 효율적인 한방으로 승부를 볼 가능성이 높으며 르 아브르도 전술상 수비 블록에 치중해 대량 실점은 피하려 할 것이다. 저득점의 1점 차 스트라스부르 승이 유력하다. 배팅 제한. 일반 스트라스부르 승. 핸디캡 -1.0 무승부. 언더오버 2.5 언더.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